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신없는 요즘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심기를 건드는 한 곳이 있죠. 지겹도록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곳. 바로 북한입니다. 이들은 왜 자꾸 선을 넘으며 도발하는 것일까요? 오발령이긴 했지만 최근 서울엔 대피 경계 경보까지 발령했죠. 정말 전쟁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걸까요?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때 우리나라 수도를 부산으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위치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 나면 서울 시민들은 한순간에 죽는 거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늘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도발해오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그들만의 헛된 희망이라는데요. 전쟁 나도 북한이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과 가깝게 위치한 서울.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울 시민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에 있어서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가장 많은 이 건물들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 건물들은 놀랍게도 아파트입니다. 서울을 수두룩 빽빽이 메우고 있는 아파트들. 시간이 갈수록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는 데다가 단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선 이 아파트를 먼저 해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특성상 그러기 매우 쉽지 않다는 사실. 도대체 이놈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이 짓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곳에는 군사적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답해 보이기만 하는 수많은 아파트에 도대체 어떤 군사적 전략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는 비상시 요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엄청나게 견고하죠?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폭발로 무너뜨리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조금의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폭발 테러 사건을 조사해봤을 때 10층짜리 건물 하나에 최소 40억짜리 폭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40억이라면 폭탄이 아파트 가격보다 싼 것 같네요. 한 건물당 대부분 10층 이상인데다가 한 단지만 무너뜨리려고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핵폭탄을 맞아도 아파트 건물의 골조는 남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콘크리트 건물은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형 아파트들이 수평으로 밀집해 있는 형태입니다. 직사화기, 곡사화기, 박격포를 총동원해도 아파트를 쑥대밭으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사화기는 맨 앞동만을, 곡사화기는 중층부 이상만을, 박격포는 상층부만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입히면 되지 않냐고요? 포탄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포탄의 특성상 궤도를 따라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조준할 수 있는 위치가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죠. 또 아파트는 전쟁 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도 해주는 효자입니다. 전쟁 나면 집 근처 지하철역이나 지하 주차장이 방공호로 쓰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파트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지하 주차장이죠. 게다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서로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차장을 통해 단지에서 단지로 이동할 수 있어 대피에 용이합니다. 또 공간이 넓다 보니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죠. 구축이라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옛날 아파트이더라도 보일러 등이 설치된 지하층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의 이점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아파트를 점령하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창문입니다. 한국은 보통 남향을 선호해 남쪽 창을 크게 그리고 북쪽 창은 작게 짓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북쪽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북쪽 창문을 통해 총을 쏘긴 쉽지만 반대로 바깥에서 안을 공격하기는 무척 힘이 들죠. 애초에 세대가 너무 많아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온 건지 찾기도 힘들 겁니다. 서울에 이런 아파트가 하나도 아니고 요즘은 열 몇 채씩 몰려있으니 북한의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요. 어렵게 내부로 진입해도 좁은 복도 때문에 인원 투입이 힘든 건 물론 장비 동원도 힘듭니다. 게다가 아파트 현관문은 대부분 철문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3중 잠금 장치 그리고 화재를 대비한 방화 기능까지 있어 북한군들이 뚫고 들어오기 힘든 것이죠. 물론 독가스를 뿌리면 어떻게 할 건데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왜 아파트를 높게 지었을까요?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독가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살상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층만 위로 올라가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아파트가 전투 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대비해 기능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신기합니다. 그 밖에 서울 인근 도로, 지하철, 고층 빌딩 등도 모두 전쟁이 날 걸 감안하고 만들어졌다고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 앞 도로가 유난히 넓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서울이나 경기권 주요 대로가 유달리 넓은 편이죠. 또 지금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1990년대까지 중앙분리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설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는 모두 유사시 전투기 활주로로 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전쟁 상황에 모두 대비해 놓았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물론 대비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서울을 지켜주는 지리적인 특징도 한몫하고 있긴 합니다. 바로 산이죠. 서울은 다른 나라 도시에 비해 매우 많은 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 인근의 높고 낮은 여러 산들이 마치 도시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들어와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한정적이며 우회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올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차 침입부터 적군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예비군들 덕분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 휴전 상태였음에도 예비군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암살 시도 미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뒤 예비군을 창설했습니다. 베트남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비군의 가장 큰 장점은 생전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던 민간인을 징집하는 것보다 일정 주기로 훈련받아온 예비군이 실질적인 전투력을 빠르게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대한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 총 잡는 법은 있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평소엔 아무리 우리나라를 욕하더라도 정말 전쟁이 난다면 총 들고 전장에 나가 기꺼이 싸우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예상이 가는데요. 한국에는 내가 평생을 바친 직장에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킬 것이 많을수록 강해지는 게 남자인 법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들이 아니더라도 이긴다 진다를 논하기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훌륭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80년대 중반부터 꾸준하게 북한과 국방비 차이 격차가 벌어졌고 지금은 북한의 10에서 15배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죠. 북한을 압살하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거만하지 않고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실제 남한과 북한의 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큰 이슈이기도 하죠. 실제 한 외신에선 남한과 북한이 전쟁하면 누가 승리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에서 기자는 남한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 중에 하나라고 칭하며 북한이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고 언급했죠. 특히 북한이 보유한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 군사 무기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전투기는 무려 1953년에 만들어졌다. 이는 베트남 전쟁 시 사용했던 무기의 수준이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남한을 북한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신신당부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외신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판에 북한은 무슨 생각으로 지속적인 도발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군 장병들이 흘린 땀과 노력 덕분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